지난 2년간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으로서 잘했다 또는 큰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딱히 하나만 꼽으라면 아무래도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우리 용인 이동 남사 220만 평에 한다는 정부 결정, 삼성전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220만 평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2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반도체 생산 라인 햅이라고 그러죠. 6개를 건설을 하게 되고 150여 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미 시작이 됐던 SK 하이닉스의 온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2조 원 투자, 126만 평, 생산 라인 4개, 50여 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이 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용인의 미래를 밝게 개척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초격차 유지하도록 하는 소위 앵커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41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반도체를 시작했던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37만 평에 또 20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래연구단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될 겁니다. 플랫폼 시티 83만 평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비롯해서 4차 산업 R&D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구성역을 중심으로 교통, 허브 지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만든 말이 L자형 반도체 벨트입니다. 이 L자형 반도체 벨트, 플랫폼 시티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삼성전자 국가산단,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세 곳에 502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경기 남부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622조 원이 투자된다는 이야기를 현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2조 원이 용인에서 투자가 되고 이 프로젝트들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 용인은 세계에서 단일 도시로는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용인의 미래 구상을 해야 되고 도시 공간 구조도 바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7월에는 경기도의 7개 시가 경쟁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용인, 평택, 화성, 오산, 남양주, 고양 또 하나 어딘가요? 한 군데 더 있는데 7개 도시가 7개 도시가 특화단지 지정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용인과 평택이었습니다. 용인의 세 곳, 기흥 캠퍼스,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89만 평 되죠. 이곳과 평택의 삼성전자 고덕산단 한 곳 이렇게 특화단지가 됐습니다. 특화단지 지정 받음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을 훨씬 수월하게 받게 됐습니다.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 지원을 받게 되고 입주기업 세제 혜택 지원, 인재 양성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인데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시행이 됩니다.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0일 이후에 자동 인허가로 간주하는 이런 제도가 이 특화단지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속도전에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일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전을 계속 펼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저도 현장에 갔지만, 이동읍 69만 평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만 6천 가구 3만 8천 명이 사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을 한다. 2034년 완성 계획이었는데 2, 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교통을 먼저 뚫고 입주를 하는 송교통 후 입주 계획이 발표가 됐고, 수변구역을 최대한 살려서 스포츠 레저 시설을 넣는 등 직장과 주거와 오락, 여가가 함께하는 직주락 하이테크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은 현재 4차로로 출퇴근 시간대에 막히는 곳이죠. 이곳이 8차로로 확장되는 계획까지 확정이 됐는데, 이후에 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말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3월 25일 대통령이 용인 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을 때, 그때도 45호선 예타 면제를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도 대통령실 박춘석 경제수석, 박상우 장관, 기재부 등의 예타 면제를 계속 요구를 했고, 결국은 관철이 됐습니다. 예타 면제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대청교차로에서 안성 장서교차로까지 12km, 12.7km인데, 이 도로가 8차로로 확장되는 이 일이 최소 3년 이상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착공을 해서 삼성전자 첫 번째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2030년 하반기쯤에는 이 도로 확장을 마무리한다는 이런 계획을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45년 동안 우리 용인을 괴롭혔던 평택의 송탄 상수원 문제로, 보호구역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도 겪었고, 평택시청 가서 시위도 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난 4월에 저와 정장선 평택시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등이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1, 2월쯤이면 국가산단에 대한 국토교통부 산단 승인 계획이 떨어지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를 하게 됩니다. 1950만 평입니다. 용인 땅의 11%, 정확히는 10.9%의 땅.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 수원의 절반 이상은 53% 됩니다. 동탄 1, 2 신도시 합친 거에 거의 2배인 엄청난 규모의 땅이 규제에서 풀려나게 돼서 우리가 향후 광역시를 바라보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미래 발전에 중요한 터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곳을 어떻게 앞으로 자연도 보존하면서 잘 개발을 해서 좋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또 주거공간,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해야 할지 앞으로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민들께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계시고, 이 문제는 내년 1, 2월에 해제돼서 잘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연구를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3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 용인의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특히 처인구죠, 경강선 연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국가산단 유치와 이동 신도시 조성 이런 계획들이 지난해 세워졌기 때문에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 비용대 편입값이 0.92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내년에 제 5차 철도망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는 제가 취임 직후부터 취임 첫 번째 기자회견을 아마 취임한 지 열흘쯤 뒤에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5차 철도망 계획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2022년 10월에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도 주장을 해서 결국은 내년에 제5차 철도망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 이 철도망 계획 수립 때 경강선 연장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지구의 시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 사업 꼭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경강선 연장은 일반 철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을 계속 해 나갈 텐데요. 대통령의 지원 표명, 의사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년 5차 철도망 계획에 태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화성 양감에서부터 우리 용인 남사 이동, 안성 일주까지 이어지는 그 민자고속도로는 제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도 대통령이 거론하면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시작점 종점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고 국토교통부가 KDI의 적격성 조사 의뢰한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되면 우리 용인의 동서교통망은 매우 좋아지게 될 거고 고속도로는 동서를 꿰뚫는 고속도로는 영동 하나인데 이제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을 했고 교육부 중투를 통과를 해서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2026년 3월 남사에 폐곡된 남곡 분교에 세워질 계획이고요. 기숙사가 있는 384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되는 학교이고 455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경기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이제 머지않아 해줄 텐데요. 그렇게 되면 50억 원의 국비가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이 PPT 자료에는 없지만 이야기한 것 중에 또 다른 것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입니다. 용인을 비롯해서 특례시의 수건사업입니다. 내년에 화성이 특례시로 진입을 하면 5개 특례시가 되는데 우리 특례시는 사실상 광역시에 버금가는 사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은 권한을 좀 넘겨받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행정 재정 권한을 좀 포괄적으로 이양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적극 지지 표명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지금 현재 법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 45호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타 면제를 확정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보도자를 냈기 때문에 많이 보도를 해 주셨는데 옛 경찰대 부지 8년 동안 표류했던 이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LH와 계속 협의를 해서 가구수를 6,626가구 계획이었던 것을 5,400가구 미만 한 20% 정도 줄이고 교통 개선을 하기 위한 합의를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 규모의 교통 개선
부담을 LH가 하게 되고, 특히 동백 IC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29.5%는 LH가 부담을 하도록 했고, 가용시설 용지 관련해서 원래 계획에는 우리 시가 받는 건 없었지만 20% 정도 받게 됐습니다. 물론 분양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기자회견문에는 9만 제곱미터로 나간 거로 보이는데 정확히 8만 1,000이 맞죠. 약 2만 5천 평의 기존에 있던 운동장, 실내 체육관 이런 등의 시설은 우리가 기부 체납을 받아서 생활체육 문화예술 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 교통망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다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올해 포천 세종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일단 부경인 모연하고 남영의 논사 IC는 개설이 될 텐데, 중간에 동영인 IC 개설을 하나 더 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광역철도 사업, 지하철 3호선 연장의 대안 노선입니다. 민선 7기 때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사실상 무산 상태였습니다. 수지를 거쳐서 수원 광교까지 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용인도 수원도 차량 기지를 내놓을 땅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가 지켜보다가 그럼 우리는 수소 차량 기지에 옮기지 않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서 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화성시장을 만나서 화성이 매우 발전하는 도시고 인구도 빨리 증가하는 곳이고 화성 면적이 서울의 1.4배나 되는 큰 도시이니 화성에서 차량 기지를 내놓으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적극 여당 시장으로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화성시장이 차량 기지를 내놓겠다고 했고, 지난해 5월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약속을 잡고 성남, 수원, 화성시장 세 분을 모시고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화성 정명근 시장이 차량 기지는 화성 봉담 지역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4개 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 지하철 3호선을 그냥 연장하는 것은 0.71이 나왔고 10칸짜리 차량을 그대로 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거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든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고, 대안으로 서울 잠실운동장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서역을 거쳐서 봉담까지 가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경량전철로 갔을 때 차량은 한 4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 비용대 편입값은 1.2가 나왔습니다. 잠실운동장역에서는 지하철 2호선, 9호선 갈아탈 수 있고 또 수소로 가기 때문에 지하철 3호선 연장 효과는 그대로 보고 SRT, GTX-A 수인 분당선도 갈아탈 수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안 노선으로 갈 경우 사업비는 지하철 3호선 연장보다 한 62% 정도밖에 안 들고 운영비도 42%에 불과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걸로 추진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 만나서 내년 제5차 철도망 계획에 좀 반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4개 시가 지금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는 문제. 그쪽 시민들은 매우 절실히 원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업 국가산단, 오산의 세교 신도시, 이런 변화된 계획을 반영을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경제성을 높이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도군 동탄 복선전철,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그 사업에 착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능한 한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SRT 복복선과 구성역 신설 문제도 좀 주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이 계획을 발표를 했고,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린 뒤에 성남에서도 따라온 상황인데, 다만 성남은 구성역이 아니고 이제 성남 쪽 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제에서 5선까지 복복선 계획이 착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수서에서 지제까지 복복선화로 만들어야 다 연결이 돼서 소위 교통 편의가 훨씬 증진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SRT와 GTX-A가 지금 같은 선로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구도 계속 증가할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시민들 불편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복복선화를 하고 거기에 구성역을 세운다면 플랫폼 시티 계획에 잡혀있는 구성역 중심의 교통 허브가 훨씬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쪽에서 복복선 계획이 생긴 다음에 역을 신설한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경우 구성역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연계교통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역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말씀드린 대로고, 대한민국 연극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람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16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 지난해 인천과 경쟁해서 이긴 최고 권위의 연극제가 용인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18년 만에 열리는 연극계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6일부터는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해 이 연극제를 유치하면서 제가 우리 연극을 사랑하는 대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정말 북돋워 주자 해서 시작을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됐고요. 48개 대학팀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12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요. 7월 16일부터 대학 연극제가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대학 연극제는 용인에서 계속 좀 해볼 생각이고, 연극제 홍보대사를 맡아주신 10분의 배우들, 그 다음에 명예대회장을 맡아주신 이순재 대배우, 이런 분들이 대학 연극제 참으로 뜻깊은 행사다. 본인들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연극제가 끝나면 이미 예산은 잡혀 있고요. 포은아토를 42억을 들여서 내부 객석을 1260석에서 1540석으로 늘리고, 음향 영상 시설도 업그레이드 합니다. 1500석 이상이 되는 아트홀이 있어야 훨씬 더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은아트홀 개조 작업에 들어가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난해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로 우리 용인을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로 하여금 선정되도록 했는데 45억 원의 국비가 나옵니다. 이것과 우리 시비를
5대5 매칭으로 해서 포은아트홀 바깥 지역을 또 바꾸게 됩니다. 포은아트홀 광장을 비롯해서 아트홀 건물 외벽에 문화의 냄새가 나도록 많이 바꿀 계획입니다. 대형 스크린도 만들고 미디어 퍼사드도 좀 쏘고 해서 포은아트홀을 이 문화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GTX-A 구속역 6월 29일 개통이 됐고요. 13개 버스 노선 조정에서 현재 29개 노선이 다니고 있고 12월 말로 지금 현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2번 출구, 아마 개통이 되면 5번 출구가 되나요? 그렇습니까? 이영철 국장님? 5번 출구? 5번 출구가 개통이 되면 또 5개 버스 노선을 거기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 교통망을 계속 좀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SRT 법곡선화가 돼서 구성역이 생길 경우에는 이쪽에 또 연계 교통망을 더욱더 확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계획에 잡히는 대로 저희들도 또 구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제가 읍면동을 돌면서 미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흥구 수지구는 끝냈고요. 처인구 이제 12곳 남아 있는데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마을버스 배차 관계 너무 길다. 예, 정말 안타까운데 운수 종사자들의 이 조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시도 초우 개선하는데 좀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내년에는 그 배차 간격 좀 더 줄이고 마을버스 운행 이거를 한 20%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광역버스도 여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버스 투입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편의를 좀 증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도 계속 해 나갈 거고 친환경 전기차 2층 버스 도입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 50대 도입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4대는 우리 용인에 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올해 초, 중2, 초중고에 하나씩 늘어서 이제 187개 초중고가 됐습니다. 이게 특수학교 별도로 있고요. 지난해부터 제가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그룹으로 나눠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미팅을 하면서 학교별로 이야기 듣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고 정말 우리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교 시설 개선에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 또 학교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은 그 진심을 저는 많이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인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교장 선생님 끝나고 하반기에는 또 같은 방식으로 학부모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 대표, 일반학교 특수학교 교사 선생님 별도로 또 만났습니다. 13차례 간담회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올해도 시작을 해서 교장 선생님 미팅은 끝났고 특수학교 간담회 끝냈습니다. 하반기에 187개 초중고 학부모 대표들을 또 6차례에 걸쳐서 그룹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현장 방문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도와드릴 생각이고 지난해 제가 학교를 33곳 갔습니다. 올해 13곳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 한 2시간 10분 했는데 한 학부모님이 동백에 사는 분인데 본인의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생인데 발달 장애가 있고 기저귀도 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좋은 시설 가도 영유아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있는데 신체가 큰 청소년
장애를 가진 그런 청소년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없더라. 예, 맞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래서 가족 화장실, 가족 샤워실, 가족 탈의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기흥에 개통되는 기흥에 준공이 되는 우리 청소년 시설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당장 좀 만들고 가족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만들고 동백종합복지회관 2026년 봄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도 넣고 앞으로 주요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좀 시설은 선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후에 대통령실의 사회수석 만나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용인이 이런 문제는 좀 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최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한 장애 학생 학부모님이 이게 3년 지원하고 나서 국비가 끊기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그날 저녁에 교육부 차관하고 약속이 있어서 자료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줬더니 그 기한 제한을 철폐를 했습니다. 우리 용인이 올해 3년째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가 운영을 잘하면 계속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더욱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독거 어르신입니다. 장고장 서비스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흥 노인복지관 가서 말씀드릴 때 생각이 나서 어르신들이 전구가 고장이 났을 때 저걸 의자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고치다가 또 의자가 넘어질 때 다칠 수도 있고 또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 같아서 시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가 고치는 건 아닙니다. 자활기업을 통해서 고쳐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언론도 많은 보도를 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은 또 일찌감치 소진이 됐습니다. 독지가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 밀착형 행정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하나둘씩 차근차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죠.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건기구 맞나요? WHO. 그래서 인증을 받았고 5월 12일인가 저희가 인증 신청을 했는데 18일 만에 초고속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쉬운 5개 정도 어르신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평가를 받은 결과인데요. 앞으로 더욱더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앞에 차량 등록사업소에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오픈을 했고 시간 나시면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고 전국에 딱 4개 있는 시설인데 그중에 우리 용인이 가장 잘 돼 있고 가장 큰 규모입니다. 경기도에는 유일한 곳이고요. 물론 경기도의 모든 장애인, 장애 학생이 쓸 수 있는 거점 센터인데 우리 이제 거리상 용인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비장애인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평택에 어머니가 아이 데리고 오셨는데 용인에 이런 곳이 있어 참 부럽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청년들 위한 복지는 저희들이 충실히 더욱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생각이고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학생들을
그들을 통학 안전을 이제 담보하게 하고 또 교육시설 개선해서 보다 교육을 잘 받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예산을 늘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용인은 제가 취임한 2022년보다 지금 올해 교육 예산이 훨씬 늘었습니다. 일부 도시는 큰 도시는 교육 예산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것과 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계속 해왔던 정책이고 올해도 263명 혜택을 받도록 했고 우리 청년들 길을 살리는 노력도 계속 하고 있고 청년 네트워크 가동을 통해서 청년들의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서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우리에게 시범사업을 하도록 해준 상병수당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병수당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일과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을 경우에 사흘 이상 입원 치료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게 되면 최저임금의 60%가 나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인가요? 8년인가요? 27년? 네, 전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은 대도시 수도권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방보다 높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을 전국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바로 7월 1일부터 재산 기준을 아예 없앴고요. 지난해 우리 역시 또 복지여성국에서 잘 아이디어를 줘서 노인복지주택 두 군데가 있죠. 그 제도의 문제점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시는데 자녀나 손자녀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살 경우에 19세가 되면 장애를 가진 청소년도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9세가 돼서 독립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가 어르신들이 같이 살고 싶은 의지가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에도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이야기에서 정부 입법으로 불과 3개월 만에 법을 개정을 올해 1월 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시행이 돼서 노인복지주택 개정을 우리 용인 특례시가 이끌어냈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19세 독립 기준을 24세로 이제 바꿨고 장애인은 계속 함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시장과 2개 경찰서의 서장, 그 다음에 2개 용인 소부소방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2개 소방서의 서장,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이렇게 모여서 시민 안전을 위한 대화를 하고 정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주로 시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최근에는 용인 소방서, 소부소방서가 이제 새로 생기기 전에 경기도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2월에 용인 소방서장님이 군포소장으로 계실 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파트 12층에 불이 나서 주인이 대피하려고 옥상으로 대피하려고 위로 올라갔는데 문이 안 열려서 질식사를 했다. 그 옥상으로 나가는 문은 그 아래층에 있었는데 알지 못하고 위까지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문이 잠겨서 질식사를 하게 됐는데 옥상 대피로를 안내하는 표지 같은 게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용인도 확인해 보니 여러 곳에 정말 많은 곳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억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다 할 수 있고 3개년에 나눠서 지원을 해주면 다 하겠다. 제가 3개년까지 나눠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시죠. 그래서 추경 편성을 해서 용인 모든 아파트와 학교에 다 부착을 했고 얼마 전에 풍림아파트 이 근처에 가서 저도 부착을 했습니다. 풍림아파트도 가봤더니 사전에 이곳이 대피로라고 인지를 못하면 쉽게 찾기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가는 그 계단은 그런 곳들이 있다면 계단에 전부 펜스를 쳤고요. 옥상으로 나가는 대피로 또는 다른 옆에 몇 동에 몇 호 1, 2호, 3, 4호 라인이 다르잖아요. 옆에 라인으로 대피하는 그런 쪽에 대피로도 다 부착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 점검도 했고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대책도 계속 마련해서 계획대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우리 농림축산국을 신설을 했고 환경국도 신설을 하고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실 11개국이 이제 그 체제로 됐습니다. 농림축산국 신설은 우리가 반도체에 주력하는 도시이지만 또 우리는 여전히 도농 복합지역이고 농업도 중요하고 또 이 시대 흐름에 맞는 농업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단 조직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농림축산국을 신설을 한 상황이고 얼마 전에 850개 정도 경로당에 그동안은 전구미가 지원됐는데 100억사를 지원하는 그 협약도 맺어서 우리 농가 소득에 좀 더 보탬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4개 대학에 또 100억사를 지급을 하게 되고 모두 받은 자료에 학교 4개 학교 이름도 다 적혀 있습니다. 학교의 친환경 우리 용인의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 계속 하고 있고 이 조화영과 콜라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더욱더 시민의 사랑을 받고 다른 고장에서도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430개 정도 작년 국가산단 이후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는 의향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굴지의 기업들이 용인에 지금 입주를 희망을 해서 우리 승인이 나간 것도 있습니다. 세계 4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은 온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옆에 우리 일반 산단에 R&D 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고 램 리서치는 지난해 본사를 판교에서 한국 본사죠. 판교에서 우리 지곡동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나왔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옆에 삼성전자 협력 업체인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한 2,5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R&D 시설을 하는 계획이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용인에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용인에는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때 용인 인구는 150만 명까지 갈 걸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지난 5월 기준으로 110만 명이 넘어서 110만 1,700명쯤인가 됩니다. 올해 말에는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처인구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는데요. 머지않아 울산광역시를 우리가 추월하는 상황이고 수원 인구를 우리가 추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인이기 때문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1950만 평도 해제되는 상황이고 포곡의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첩 규제된 거 117만 평 정도 해당되는 것도 머지않아서 해제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이 새로운 도시 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
과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광역시를 염두에 둔 구상을 해야 된다. 우리 용인 특례시는 이제는 특례시를 넘어서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를 염두에 둔 도시 구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닐 거고, 전문가들 또 시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할 텐데요. 일단 반도체 중심 도시라는 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앞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많이 생겼다는 점, 이런 걸 잘 고려해서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되고, 도시 곳곳에 이 부도심의 성격의 그런 중심 시가지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온도심의 경우에 어떻게 이걸 거듭나게 할 건가, 이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고, 수지 같은 경우 수지 1, 2지구나 기흥구의 구갈 1, 2지구 앞으로 이제 그 지역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좀 통합 개발을 해서 교통망까지 확충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이 도시의 이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하고 시민들이 이 삶의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도 좀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지구에는 이 기반시설 체계를 좀 전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포은아톨 주변은 이 문화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도시로 좀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기흥구에는 이제 플랫폼 시티와 경찰대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어우러지면서 자족 기능도 잘 갖추고, 또 우리가 부족한 컨벤션, 호텔 이런 시설도 플랫폼 시티 쪽에 들어가서 우리 구성역 중심으로 교통 허브와 잘 연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인구는 역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에 이 자연 친화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서 좋은 기업도 입주를 시키되 방류수 관리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평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할 계획이고, 역시 주거 공간, 문화, 예술, 생활체육 공간도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현이나 포곡 이쪽으로는 올해 개통이 되는 포천 세종 고속도로, 그다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런 교통 기반과 연계해서 좀 더 삶의 이 생활의 환경을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요. 역시 에버랜드 자연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관광 자원으로 더욱더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통한 도시공간 재편성 연구도 이제 하고 있고요. 역세권 복합개발 유도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 개선을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소규모 개발보다는 통합적인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